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9월 19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조정 기미가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입니다. 지수가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전광판 보시면 음봉들이 이렇게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시장을 끌어왔던 주도주들이 좀 주춤한 반면에 중소형 개별주들, 특히 코스닥 관련 종목들이요. 예를 들어서 로봇이라든가 제약 바이오, 또 카지노, 또 보안업체, 최근에 이제 소액 결제 그 사고가 많이 나면서 그런 관련 보안업체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틈새 시장, 순환매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지수가 지금 한 1200포인트가 단숨에 올라가면서 시장이 약간 좀 피로감을 느낀 거 아닌가. 이익이 난 그런 종목들에서는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 그동안에 좀 덜 올랐던 중소형 개별주 종에서 오늘은 좀 이렇게 반등이 되는 어제부터 그런 기미가 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동안 한 9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한 7조가량 매수 우위했는데 거기다 대고 개인들이 한 9조가량 매도 우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계좌에 지금 현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개인들이 뭘 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 방향이 바뀔 텐데요. 물론 주도주가 이렇게 꺾인다거나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쉬었던 중소형주 쪽에 개인들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어제 이제 로봇주들 굉장히 강했고 오늘 또 소형주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련의 그런 흐름의 한 가닥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종합지수는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0.46%, 살짝 밀렸다고 봐야 되겠죠. 3,445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0.7%, 863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 어제 오늘 중소형주들이 조금씩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데 아마 개인들 계좌에 현금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수익이 나신 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못 올랐던 개별주 이쪽으로 좀 이렇게 들어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코스닥이 오늘 거래소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거래 대금,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거래소가 14조입니다. 거래소도 거래가 활발했죠. 오늘은 개인들 위주로 이렇게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코스닥이 오늘 거래 대금이 10조를 넘었습니다. 10조 7천억인데 굉장히 그 눈에 띄죠. 그동안에 4조, 5조,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그래도 어제 8조까지 갔었는데 오늘은 코스닥이 10조를 넘어섰습니다. 코스닥 시총 전부 합쳐봐야 한 400조가량밖에 안 됩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보다 그 규모가 더 적은데요. 거래 대금이 10조를 넘었다는 것은 코스닥 쪽에 거래가 아주 활발해졌다. 이쪽으로 조금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래프 보실 텐데요. 그래프로 보면 오늘 약간 마이너스가 나긴 했지만 이렇게 추세상으로 보면 흔들림 없이 상승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대금도 오늘 14조면 전형적인 강세장 그 볼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제가 보기 이상이 없는데 분봉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분봉으로 봤을 때 느낌이 좀 다르시죠? 아침부터 이렇게 조금 얻어맞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익이 많이 났던 물건들이 수익 실현하면서 이렇게 좀 쏟아지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도 종가에서는 또 매수가 살짝 이렇게 들어오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10분봉으로 봤을 때 오늘은 이렇게 매도자 우의 시장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근데요 조금 다른 그 부분을 좀 보자고 그러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소하고 조금 다르다 이런 얘기죠. 코스닥 보시면 오늘도 이렇게 아침부터 종가까지 강세였죠. 최근 3일간 거래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 다른 흐름이죠. 거래소가 조금 고점에서 좀 버벅된다 그러면 코스닥 쪽으로는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당분간 조금 이어지지 않겠나. 그동안에 시장을 끌어왔던 대장주들이 좀 쉬는 동안에 좀 소외됐던 중소형주로 개인들 위주로 조금 이렇게 들어오지 않겠나. 개인들도
그냥 이렇게 일반 개인들보다는요, 좀 규모가 있는, 어,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집중 매수할 수 있는 한 종목을 한 10억 단위, 몇 억 단위로 이렇게 집중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조금 들어온 거 아닌가. 어제 로봇주가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는 보안업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약주, 카지노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강하게 지금 반등해주고 있거든요. 거래도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소형주들 위주로 조금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까 그래요. 네, 다음은 시장 수급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3천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닥을 한 2천억 매수 우위했어요. 저는 오늘 코스닥 좋은 거가 개인들 덕택 아닌가 이렇게도 봤는데 전체로 봤을 때는 코스닥이 외국인들 매수를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개인들 큰 손들은 제가 보기에 최근에 매집한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증명은 안 되지만 좀 규모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중소형주 쪽에 많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 개인들이 5,3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동안에 쭉 팔다가 오늘 이렇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기관은 한 3,300억 매도 우위. 그래서 오늘 시장을 놓고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매도했다고 그러면 그거를 개인들이 모처럼 매수 우위해줬는데 오늘 시장 특색은요.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한 2천억 정도 매수 우위해줬다. 그렇지만 흐름으로 봤을 때 개인들 좀 규모가 있는 개인들은 큰 손들은 아마 코스닥 중소형주 쪽에 집중했지 않나 그렇게도 짐작이 됩니다. 최근 한 달간 이렇게 매매 추이를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이 오늘 한 3,900억 매도 우위하기는 했지만 한 달간 그 매수 잔고를 보면 근 한 7조가량 매수 우위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지수가 단숨에 1200포인트 올랐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개인들은 오늘 이렇게 보면 7,300억 매수 우위한 것으로 나오죠. 그렇지만 요 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한 9조가량 됩니다.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고 나서 지금 현금을 많이 쥐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팔아놨기 때문에 빠져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고객이익다금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렇게 현금이 많은 개인들이 앞으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과거 그 시장 선례를 보면 대장주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난 큰손들은 대체로 그 다음에는 중소형 개별 종목들, 특히 소외된 종목들, 성장성이 좋은 종목들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한 2, 3일 동안은 그런 종목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꽤 성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이 지금 어제 오늘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또 그런 종목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돈이 들어오는 시장은 절대 빠질 수가 없다. 빠지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고객 예탁금이 73조 8천억입니다. 대단한 수치죠. 2020년에 3,300포인트 찍었을 때 한 74조 정도. 그게 이제 동학개미라고 그래서 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번 시장은요. 개인 계좌로도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73조를 넘어섰는데요. 요게 이제 50조 초반에서부터 근한 24조가량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순수 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것뿐만 아니고 펀드 쪽으로도 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과거 2030년에는 펀드 쪽 돈을 깨면서 개인 계좌로 이렇게 돈들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오히려 펀드 쪽으로 돈들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때가 4월 초 125조였는데요. 지금 165조까지 왔습니다. 정확하게 40조가 늘었습니다. 한 4, 5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개인 계좌에 들어온 자금하고 펀드 쪽으로 들어온 자금 합치면 근한 60조가량의 돈이 늘어났습니다. 대단한 금액이 들어온 겁니다. 시장이 지금 빠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지금 서학개미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7월 기준입니다. 7월 기준이니까 한 달 지난 건데
지금 미국 주식을 우리 그 서학기민들이 191조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대단한 거죠. 191조면. 근데 한 3달 전만 해도 160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 몇 달 동안에 그쪽으로도 30조가 이렇게 돈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로도 돈이 많이 들어왔고 해외 쪽으로도 많이 갔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머물렀던 자금들이 주식 쪽으로 많이 들어온 거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엊그제 그런 얘기를 한 게 좀 눈에 띄었는데요. 지금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는 이런 자금들은 지능순이다. 아마 기억나시죠? 국장 탈출하는 것이 지능순이다 했던 게 3, 4개월 얘기였습니다. 3, 4개월 전. 이제는 국내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도 지능순이다. 물론 이제 약간 좀 재미삼아 그렇게 한 얘기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말도 맞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증시적으로 어쨌든 펀드도 그렇고 개인 자금도 그렇고 대량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서학개미에서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닌데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급 이거를 믿고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를 가져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 이렇게 보면요. 다우가 0.27% 풀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신고가 내면서 이렇게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신고가, S&P 500도 신고가,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특히 3.6% 올랐습니다. 어제 그 나온 뉴스 보니까요. 엔비디아가 인텔에 한 50억 달러 투자한다. 우리 돈으로 한 7조가량 되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자금이 아닐 테지만 인텔이 최근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인텔은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니케이 마이너스 0.57, 대만 마이너스 0.74.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그래프는 여전히 상승세가 단단한 그런 모습입니다. 독일 0.05, 프랑스 플러스 0.45. 전체 큰 흐름으로 보면 최근에 유럽이 정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요. 그래프도 그런 영향으로 이렇게 횡보를 근한 6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상해 마이너스 0.3, 항생 마이너스 0.2%. 어제 오늘 이렇게 좀 주춤하긴 하지만 전체 흐름은 미국 시장 못지않게 중국 시장도 아주 단단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가장 궁금해하실 더존비존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시간에 서한 10% 올랐다가 오늘도 한 8.6% 올랐다가 종가는 지금 4.1%로 끝났습니다.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호재가 노출이 되면 원래는 좀 이렇게 매물을 받으면서 음봉도 나고 이러면서 좀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보합 아래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반등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직 공식적으로 그 공시가 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M&A는 확실하게 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더존비존 관련해서는 워낙 재료들이 많았습니다. 제주은행 인수한 것도 그렇고 또 인터넷은행 거기 지원을 했다가 취소한 것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부침을 많이 겪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올라간 거는 개인들 그 신용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올렸습니다. 최근 올린 거는 그것도 이렇게 보면 조금 좀 알고 들어온 것 같다 하는 느낌도 들어요. 이제 의심이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보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근 한 3, 40만 주 들어왔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렇게 급등을 시켰는데 또 오늘은 외국인들이 한 13만 주 매도, 한 4일간 다시 이렇게 매도하고 있고 오늘 재료가 나온 날 이렇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들도 한 12만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전에 주춤했다가 종가에 다시 이렇게 올려붙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M&A 얘기를 갑자기 내놓은 건 아니고 몇 달 전부터 꾸준히 나왔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관련된 사람들도 많고 또 이렇게 냄새를 맡은 사람들도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게 아마 그런 배경이 됐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쨌든 주가를 이렇게 많이 올려줬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좋은 모습이죠.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지금 이 더존비존 관심을 갖고 보신 분들은 오늘 안 파셨기 때문에
오늘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제 인터뷰를 아니죠 방송을 이렇게 듣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요 앞에 고점이 여기입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앞에가 9만 원대가 여기입니다. 근데 오늘 그 앞에 고점 9만 원대를 뚫으면서 매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물량이 아직 굉장히 많았다 하는 것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신용으로 들어가신 분들, 또 외국인들이 최근에 몇십만 주 이렇게 들어왔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수익을 많이 낸 이식 매물이 요 앞에 고점 이 물량하고 같이 겹쳤다. 요 앞에 고점 요 매물은 소화를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춤한 거는 그런 매물들이 같이 이렇게 좀 쏟아졌지 않나. 그럼에도 오늘 4% 넘게 올리면서 끝났다는 거는요. 원래 이렇게 호재가 나오는 날은 많이 밀리게 마련인데 밀리기는 했으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가지고 가보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 밑에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아주 싸게 사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일부는 좀 이렇게 이익 실현하고 또 혹시 조정을 받을 것을 기다려 봐도 되겠죠. 그렇지만 애매한 가격에 이렇게 사신 분들 뭐 7만 원, 8만 원, 6만 원 요 정도 가격에 사신 분들은 한번 뚝심 있게 견뎌보는 건 어떤가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요. AI 관련해서 앞으로 얘기가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M&A가 된다고 그러면 M&A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의 대주주보다는 훨씬 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역량이 있는 지금은 이제 그 사모펀드에서 가지고 왔지만 어쨌든 역량이 있는 쪽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훨씬 더 성장 면에서는 기대할 게 더 많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넘어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할 건 없다. 오히려 더 성장성 면에서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 그동안의 도전 비전이 여러 가지 그 실적도 그렇고 성장성 면에서 좀 침체기를 겪었는데요. 이제 다시 이렇게 좀 도약할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좋은 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많이 났다고 그러면 일부 이익 실현해도 되지만 이것만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또 아직 안 팔고 계시다고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시장, 어제 시장도 그랬죠. 지수를 끌어올리는 대형주들도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어제 오늘은 소형주들 이런 쪽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소외됐던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테마가 로봇주입니다. 로봇주가 가장 소외가 많이 됐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외인들 이렇게 보시면 주요 로봇주들에 아주 강하게 매수 우위에 있습니다. SPG 6만 주, 두산 13만 주, 레인보우 12만 주, 로보티즈 오늘 24만 주 들어왔습니다. 로보스타 5만 주. 그러니까 대표 종목들 이쪽으로는 외국인들이 아주 강하게 들어왔는데 물론 이쪽 이제 성장성을 보고 들어온 것도 있지만 그동안에 소외가 많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낮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키 맞추기로 좀 들어왔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소형주 중에서는 로봇주들이 가장 반등세가 강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이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 거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프 보면 SPG 먼저 이렇게 보면 특색이 여기에 이렇게 매물이 집중되어 있죠. 그러죠. 근데 지금 거기를 지금 살짝 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만 벗어난다고 그러면 상당히 탄력 있게 갈 수도 있는 종목이다. 로봇주 중에서는 실적이 가장 좋은 종목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이렇게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놓고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이렇게 횡보 기간이 근 반년 이어졌다는 겁니다. 급등 후에 급락을 하고 나서 횡보를 한 반년 동안 했는데 이렇게 횡보를 오래 하는 경우는 수급 측면에서 손바뀜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루해서 참기 어려웠던 급매물이라든가 또는 악성 매물 이런 것들이 다 털리고 새로운 세력들이 개입이 되면서 주가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
원래 이렇게 횡보를 오래 하게 되면 위든 아래든 상당히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가. 근데 이번에는 로봇주들이 다들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레인보우도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살짝 틀었어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해도 되겠다. 특히 삼성그룹이라는 아주 거대한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런 점에서도 조금 안정감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로봇주 중에서는 최근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요. 로보티즈 오늘 21% 올랐습니다. 로버스타 오늘 9%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 LG전자가 여기 대주주예요. 로보티즈는 LG전자가 한 30% 넘어가고요. 로보스타도 아마 로보스타가 30% 넘어가고 로보티즈가 한 7%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산업용 로봇. 그러니까 최근에 노란봉투법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쪽 산업용 로봇 이쪽에 가장 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로보티즈나 로보스타가 LG전자가 이제 그 대주다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되지만 산업용 로봇 쪽에서 거의 로봇 관련해서는 종합 제조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감속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다 갖춘 그런 그 로봇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LG전자가 대주주다 하는 것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돋보이는 요소지만 기술 측면에서도 또 산업적 로봇 쪽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프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쫓아가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는 가격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레인보우 로봇이나 SPG 이런 쪽은 아직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거든요. SPG 같은 것도 감속기 관련해서 앞으로 굉장히 수요가 클 것이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부담이 없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이 두 종목이 가격 면에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LG CNS 제가 최근 들어서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이 시총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 6조를 넘어가기 때문에 대형주급이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이 소외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적이라든가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올라가고도 남을 종목인데 최근에 거의 못 올라간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좀 특색이 있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외국인들이 오늘 한 37만 주 매수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오히려 팔자 위주였다가 오늘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회하고 있습니다. LG CNS는 이제 LG그룹 IT 전담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매출액의 한 절반이 그룹 내 IT고 나머지가 이제 아웃소싱 이런 거 하고 있는데요. LG CNS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보시기 어떻습니까? 거의 못 올랐죠. 그러죠. 최근인 시장 분위기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면에서 매력이 있다. 실적이 좋은데 아이템도 좋은데 못 오른 종목이다. 요게 이제 그 예전에 이춘석 의원 종목 그 관련해서 LG CNS 또 카카오페이 네이버 제가 세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LG CNS를 그때 신용으로 그때 많이 사놨다 그래서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가격이 굉장히 매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못 오른 종목 중에 또 실적이나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종목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클라우드 관련해서도 그 설비 변환 이쪽 얘기도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설비 관련해서 LG CNS는 수혜주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AI 관련해서 어쨌든 포괄적으로 LG CNS는 여러 가지로 수혜가 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규모가 좀 있는 기업이다. 가격이 이렇게 싸기 때문에 좀 마음 편히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중에 제가 아주 한 1년 전에 롯데관광개발 추천해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롯데카드 또 여러 가지 사고를 내면서 롯데그룹이 또 이제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롯데관광개발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요거 사실한 얘기는 조금 지금은 좀 드리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요. 대신에 카지노 관련해서 파라다이스를 좀 주목을 해보자. 상승세가 이렇게 꺾이지는 않고 최근에 한 2달 조정은 받았는데요. 요거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에이펙 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묘하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미국하고는 이렇게 좀 갈등을 겪으면서 중국 쪽에 이렇게 상당히 호의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카지노는 어쨌든 중국 관광객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카지노 쪽도 이제는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된다. 에이펙에 이제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한중 관계가 조금 좋아진다고 그러면 수혜를 받은 업종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와서 현금을 뿌려줄 수 있을 만한 게 지금 카지노라고 봤을 때 파라다이스는 지금 현재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실적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조정을 한 2달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에이펙 회의 전에 기대감 때문에 파라다이스 같은 거는 좀 눈여겨봐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GKL 같은 경우도 관광공사가 대주주기 때문에 조금 마음 편히 할 수 있죠. 또 대도시 위주로 이렇게 카지노가 열려 있기 때문에 GKL도 가격 면에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관광공사가 대주주라는 것도 좀 듬직하고요. 그래서 카지노 이쪽도 조금 이제는 좀 눈여겨볼 때가 됐다. 소형주 지금 큰 손들이 좀 찾다 보면 이런 쪽에도 좀 눈길이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네, 다음에 제가 꾸준히 최근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한미 반도체. 아마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한 10% 정도 올라준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약간 마이너스가 나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대형주들이 전체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뭐 그 흐름을 따라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 19만 주 매도 우위했습니다. 근데 누적으로 보면 최근에 한 50만 주 이상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매도가 지금 오늘 현재 540만 주, 590만 주까지 갔다가 한 40만 주가 최근에 환매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쳤다가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다시 이렇게 매수세로 환매수가 좀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또 신용이 지금 한 220만 주가량, 지금 한 210만 주, 한 10만 주가량 줄었어요. 그래서 신용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딱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최근에는 주가 움직임을 보면 신용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좀 마음이 편했을 것 같고요. 공매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많이 했겠죠. 공매도로 한 세력들은 굉장히 지금 심기가 불편할 것이다, 불안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렸는데요. 지금 시장이 지금 1200포인트가 올라가는 시장이고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반도체에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미 반도체, TC본도 관련해서 거의 독점적인 기업이고 실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1, 2위를 다투는 그런 기업인데 공매도를 500만 주 넘게 해놨다는 것은 좀 무모해 보인다. 반드시 한 1, 200만 주 정도는 주가가 여기서 급등을 하게 되면 바로 현금 상환, 매수 상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한 10일간 모양으로 봤을 때는요. 제 얘기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견디기가 힘들 것이다 하는 얘기죠. 장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수량이 500만 주가 넘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환매수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상당히 강한 반등도 가능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들어가 보시는 건 어떤가? 오늘 이제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월요일 날 좀 이렇게 보합 아래에서 살 수 있다고 그러면 단타도 가능한 종목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밀리면 환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좀 주목해 보자. 요 보니까 요게 지금 이 가격대가 지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매된 가격대예요. 매물이 여기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요. 그 위로는 그렇게 두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살짝 이렇게 벗어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급으로 봤을 때도 모양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정은 이렇게 받고 있지만 전체의 추세는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을 갖고 급등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저 바닥에서 2200부터 따지면 근 한 반년 동안에
1200포인트가 넘게 이렇게 올라간 시장입니다. 전례 없이 굉장히 강한 장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조금 주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이식 매물이 좀 나오면서 그동안에 못 올랐던 코스닥 종목들 또 중소형 재료 개별 종목들 이런 쪽으로 조금 매기가 이동하고 있다. 최근 시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수급 면에서요.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이 9월달 들어서 한 7조가량 매수 우회해줬습니다. 거기다 대고 개인들이 한 9조가량 매도 우회했습니다. 한 달 동안에. 개인들이 많이 팔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팔았기 때문에 개인들 계좌에 현금이 넉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어느 쪽으로 지금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바뀔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소외됐던 중소형 개별주들 특히 코스닥 이런 쪽에 조금 우리가 눈길을 좀 줘야 된다. 코스닥은 지금 거래소하고 조금 양상이 다른데 오늘 또 거래소는 마이너스지만 코스닥은 0.7% 오르면서 이런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소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거래대금도 대폭 늘어나 있죠. 분봉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어제 오늘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최근의 코스닥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개인들 계좌에 돈들이 많이 쌓이면서 특히 좀 규모가 있는 큰 손들 이런 쪽들은 중소형 개별 종목들 재료가 있는 것들 성장성이 좋은 것들 이런 쪽으로 좀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쪽은 좀 초기 국면 같아요. 그래서 결심을 한다 그러면 좀 일찍 결심을 해서 용기를 내서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가 보시는 건 어떤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은 거래소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또 기관이 좋아하는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끌어왔다고 그러면 이제는 조금 패턴이 조금 바뀌었다. 이게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전이라든가 방산, 조선, 반도체 이런 쪽들이 끝난 건 아니죠. 이런 쪽들이 시장을 끌어가되 중소형주들도 순환하면서 키 맞추기로 이렇게 강하게 좀 턴해줄 가능성도 있다. 어제 오늘 이제 로봇주들이 먼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같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이렇게 마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